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걱정거리가 조금 늘었었는데요. 그래도 선방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하락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모처럼 미국 쪽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뭐 이런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수요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자기들만의 어떤 호재성 재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확률형 게임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이 확률형으로 된다는 것은 그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잖아요. 게임이 재미로 먹고 살아야지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게 게임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게임주들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뭐 우려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혼조 양상으로 잘 끝났고요. 하락 출발을 하긴 했었어요. 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 시작할 때 약간의 이제 변수를 좀 가지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는 끝까지 상승 기절 유지하면서 플러스 0.16 올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돼서 혼조 양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 그 다음에 스몰 A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트리플 A로 유지하고 있겠다. 하지만 신용 등급 전망은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신용 등급을 유지하지만 전망은 낮추겠다. 앞으로 이제 미국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공포감이 좀 생겼던 거죠. 이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 근데 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라나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약간 경고 메시지, 겁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 이상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미국의 재정 악화, 뭐 국가 채무 부담,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의 이유로 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그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미국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미국에 투자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경제대국 1등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뭐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이 뭐 실제로 미국의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물론 미국도 계속
강자의 위치를 고수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에 걱정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채 수익률이 계속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69까지 올라간 다음에 4.64까지 떨어졌고요.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여기 좀 기사가 잘못된 것 같죠? 4.81까지 높아졌다가 4.75로 내렸다. 뭐 문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채권 가격이 혼조 양상을 좀 보였다. 뭐 나쁘게 시작했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네, 주가에게는 뭐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뭐 또 나오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연방 기금 금리를 동결을 해서 고금리를 장기화시키겠다. 내년 6월이 되어야지만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 이거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내년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우리한테 뭐 나쁘게 들리는 것보다 오히려 호재에 가까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한대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증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국내 증권사들 전망치 보니까 내년에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증권사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도에 유망업종으로 반도체를 다 찝었다라는 거, 그건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를 그 탑픽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뭐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CPI 지표,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겠죠. CPI 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가 더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기준점을 삼고 싶다는 것은 근원 CPI, 즉 에너지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 핵심적인 거, 변동성 큰 거 빼고는 이 코어 CPI를 보고서 이제 대응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된 건데, 이 근원 CPI는 오히려 조금 네, 그냥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 없이요, 유지가 그냥 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이미 이제 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수가 횡보할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뭐 아님 말고라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횡보한다. 아니면 어떡할 건데?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뭐 그때 가서 다른 전망 이렇게 내세우는 거라서 사실 전망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예상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말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횡보하겠다. 왜 여러 개 제한된 것이냐라고 전망하기는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는 네, 미국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조 양상 마무리됐고, 국내 증시에는 이 영향이 그대로 갈 것 같긴 한데 어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전기차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4%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고 되어 있죠. 2차전지 쪽이 반등을 조금만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반등하는데 훨씬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다시 막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4% 네,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사이버 트럭 주문 계약이 구매자 허가 없이 1년 이내에는 차량을 되팔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 차량을 샀는데 팔 수가 없다? 허가 없이 팔 수가 없다. 이게 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1년 동안 최소한 보유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1년 동안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중고차로 나오거나 또는 뭐 인기가 시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신규 자동차를 1년 동안은 계속 사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 사이버 트럭을 갖고 싶다면 중고차로 나오기 어렵다. 뭐 그런 거 때문인지.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인도가 테슬라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게 된다면은 이거는 네 테슬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인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해외 기업들 전체적으로 외국산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근데 뭐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이제 좀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고속 충전 장치를 주유소에 설치, 유럽 전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이 영국의 네, 주유소 운영 업체 EG그룹이라는 곳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뭐 좋은 소식을 가져다가 붙이려고 하면 더 많겠죠. 네, 사람들 이제 앞으로 전기차 탈 것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테슬라가 이런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살짝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걸어보고요. 2차전지 쪽이 좀 반등해주면 그래도 뭔가 지수 방어 쪽에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공장 건설 허가 받았다. 주가가 5% 급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기차 시설에 필요한 약 2,000에이커를 임대하고 부지 개발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에이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공장을 네, 진행을 해서 이제 뭐 더 많은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뭐 럭셔리 트럭 그다음에 SUV 이런 것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사에 50억 달러, 6조 6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리비안 니네가 돈이 있냐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리비안은 자금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업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투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은행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그거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은 오히려 공사비를 마련하는데 충분하게 이제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생기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새로운 공장 건설을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예정이다. 뭐 좋은 소식이겠죠.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뭐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 늘어나서 조금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리비안 주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차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는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수가 이제 워낙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달랑달랑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지만 좀 나와준다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확률형 아이템으로 먹고 사는데 여기부터 잘못된 거죠. 규제 시동에 게임주 나락으로 가고 있던데 게임주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확률형 아이템으로 먹고 사는데 물론 뽑기 자체도 즐거움일 수 있죠. 근데 뭐 도박이잖아요. 띠리리릭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네 도박도 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화투 2장 돌려놓고서 확률형 아이템이잖아요. 38 광땡이 나오는지 확률형으로 치면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네 게임주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뭐 재밌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규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게임주들이 나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게임계 대장주를 볼리는 종목들이 각각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크래프톤만 0.5%로 네, 혼자서 보였다. 근데 크래프톤은 저는 잘 배그죠? 배틀그라운드인가요? 네. 맞죠? 네, 그거를 하는데, 저는 그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크래프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나오는 게임들 보면은 전부 다 뽑기,
요즘에는 이제 중국산 게임들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도 광고가 굉장히 많던데, 1000 뽑기, 뭐, 10,000 뽑기, 뭐 이런 거. 야, 그거 다 뽑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열광을 하고 있으면은 중국산 게임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광고 문구로 갖다 붙이는지. 네. 근데 뭐 어쨌든 게이머의 권익보호 역시 민생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규제를 주문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이 어떤 개정안이냐면,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당첨 확률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니네 이제 이거 뽑기를 한다. 그러면 니네 뭐 한 2천만원 써야지 한 0.3% 확률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로 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오랜 기간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왔고, 그 때에 따라서는 또 당첨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이 같은 수익 모델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제 해외 게임사, 중국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해외 양산형 게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가 없으면서 왜 우리 국내 게임사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게임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불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많이 그런 걸로 해먹었으면은,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도박장 열리니까 나도 도박장 열어야 되겠다. 저쪽에서 뭐 물건 들고 튀었으니까 나도 물건 들고 튀어야 되겠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쟤는 안 잡는데 왜 나만 잡아요랑은 똑같은 거죠. 저쪽은 쟤도 음주운전 했는데 나는 술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왜 나만 잡아요?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차별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 게임에 대한 이 확률형 이 부분은 이 사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또 굉장히 많이 좀 저런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게이머들이 좀 열받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확률형 이 뽑기에 완전히 그거가 되는 게 있죠. 뭐 신규 아이템 그러면서 꽝꽝 해가지고 뽑기 극악의 확률 뭐 이렇게 꼭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좋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게임사들이 뭐 이렇게 무조건 얼마를 써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번 뽑기 할 때 운 좋으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10번을 뽑게 되면은 한 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돈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이 게임주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뭐 중국 쪽의 이야기만 좀 풀리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중국 쪽 이야기도 잘 안 풀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게임주들 당분간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주뿐만 아닙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게임주들은 많이 올라간 것도 없으면서 부담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게임주들은 저 예전부터 올라가 있었던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연장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무디스가 뉴욕 증시 뭐 이렇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지만 특별하게 부담은 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처럼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라면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게임주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나락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꼭 규제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 정도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규제 때문에 게임주들이 나락을 갔다 이것보다는 게임주들이 뭔가 좀 이 수익 모델을 좀 바꾸거나 좀 그래야 되지 않겠 이거 원래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스타코빅스 154페이지 폈어요. 네,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온갖 뉴스와 리포트가 모두 진실이라고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정말로 속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진짜 같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도 속고 두 번째도 속고 세 번째도 속으면 정말 그거는 사기꾼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속지 않는 거 그리고 지나간 실수에서 자꾸 교훈 얻는 거 그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장중 시간 때 다시 오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